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리학 1 과정 앞부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3단원 에너지, 그 가운데서 열과 에너지까지 그동안 함께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2학기 과정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마지막 중단원인 특수상대성 이론, 여기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이제 고안한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은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나 전철 옆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멈춰 있거나 천천히 나를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가 내가 타고 있는 차에서 점점 뒤로 뒤처지는 현상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주오는 자동차나 기차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나는 매우 천천히 움직이거나 심지어 멈춰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마주오는 차나 기차는 일상적인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속도가 상대적이어서 비롯된 일이라 하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빛과 같은 속력으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빛의 속력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자동차, 비행기 수준인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빛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호기심은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내용과는 상관없는 여담인데요.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에서 앞쪽에 있는 아인이 뭐냐면요, 하나라는 뜻의 부정관사입니다. 이제 독일어에서 부정관사예요. 영어에서 A나 N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인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슈타인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이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뜻이 뭐냐면은 돌멩이 하나 또는 하나의 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석두이거나 돌석이, 이렇게 이제 풀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석두예요. 아니면 이름이 돌석,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름이 석두거나 이제 돌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과 같은 엄청난 이론을 이제 세운 셈이 되겠죠. 독일에 살았던 유태인들 이름, 그러니까 성의 특징을 보면은요, 보통 명사를 성으로 가져다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에서 이제 스티븐은 뭐 영어식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뒤쪽에 이제 스필버그라는 이 성을 보면은요, 여기서 스필은 독일어 동사 스필렌에서 왔는데 이제 놀다라는 뜻이고요. 뒤쪽에 버그는요,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베르크라고 발음하거든요. 이 베르크가 무슨 뜻이냐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필베르크, 이것은 놀이동산 또는 산에서 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스필베르크가 스필버그로 되는 거죠. 스필버그의 조상은 이제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독일계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이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전개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먼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빛의 속력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어떤 관찰자가 보아도 항상 30만 km/s로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세운 거죠. 물론 빛의 속력이 여기서는 1초에 30만 km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면 29만 9천 어쩌고저쩌고 쭉 이어나가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그 구체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30만 km/s라고 할게요.
만약에 지은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이제 한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데요. 전철은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전철 옆 도로 위에 자동차가 7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을 지은이가 봤다 하면은 지은이 눈에는 그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리 위에 차가 많아서 차가 속력을 내지 못해 자동차가 5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은이 눈에는 그 자동차가 시속 20km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질 것이고요. 하지만 빛의 경우에는 우리와 지원이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상식이 통하지 않게 속력이 늘 30만 km/s로 일정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20만 km/s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빛이 이제 지나갔다고 할게요. 우주 비행사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10만 km/s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30만 km/s라는 거죠.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경우를 따져볼게요. 우주선 앞에 있는 레이저건에서 레이저가 이제 발사가 됐다 하면은 레이저 빛의 속력은 1초에 30만 km/s일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건이 초속 10만 km로 이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발사했다라고 하면은 정전 우주선에 있던 우주 비행사가 봤을 때 레이저의 속력은 레이저건의 이동 속력 10만 km/s를 더한 40만 km/s가 아니라 여전히 그 레이저의 속력은 30만 km/s라는 것이죠. 언뜻 이해가 안 가겠지만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은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여기서 빛의 속력은 이제 당연히 진공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물속과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의 속력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동에 대해 공부할 때 이제 빛의 굴절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굴절률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정지한 상태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의 속력은 200km/h였어요. 그런데 100km/h의 등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기차가 달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화살을 쏘았어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이제 기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이제 화살을 또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쐈어요. 기차 밖에 정지한 사람이 본 화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단 공개 저항은 무시했는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은지가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걷고 있다라면 기차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유정이의 눈에는 은지가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기차가 달리는 속도와 합쳐져서 시속 102km로 움직이는 것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럼 크기가 은지가 걷는 대신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화살을 쐈고요. 앞에 이제 사진에서 봤죠. 화살이 시속 200km로 날아갔다라면 기차 밖에서 이를 보던 유정이의 눈에는 화살이 시속 300km의 화살로 그 속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보일 거고요. 그래서 관찰자가 본 화살의 속력은 화살의 속력과 기차의 속력, 기차가 달리는 속력을 합한 200km/h 플러스 100km/h 해서 300km/h가 됐겠죠.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은지가 화살을 쏘는 대신에 플래시를 켰다라고 하면은 플래시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30만 km/s 더하기 기차가 달리는 속력 100km/h가 아니라 그냥 30만 km/s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세운 이제 기본 전제라는 소리죠. 친구 여러분들은 어두운 밤속에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밤이라서 밖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기차나 고속버스가 직선거리로 달리고 있으면은 내가 탄 자동차나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등속 운동을 할 때 등속
등속도 운동을 하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는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정지한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은지와 유정이가 땅 위에서 공을 던지고 받는 캐치볼을 할 때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 캐치볼을 할 때나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지한 땅 위에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속도로 휙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공을 주고받고 있을 때나 이제 그 차이를 이제 그 은지와 유정이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치 땅 위에서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 그러냐면은 비행기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 안에 있으면 등속도 운동하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아니면은 그냥 거기 밖에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그 차이를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하는데요. 상대성 원리는 이제 정지 좌표계를 포함해서 모든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자연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지한 땅 위에서 공을 이제 주고받았어요. 캐치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이상한 거 느끼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캐치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태양 조율을 이제 공전하고 있잖아요. 또 자전도 하고 있고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정지한 상태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캐치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정지 좌표계를 포함해서 모든 등속도 하는 좌표계에서는 자연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전하고 있는 지구 위에서 이제 공을 주고받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공을 내가 이제 은지가 유정이한테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졌는데 이게 공전하고 있으면 지구가 돌고 있으면 유정이가 아니라 유정이 옆으로 공이 가야 되는데 왜 유정이한테 공이 가고 있지? 이런 의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는 모든 자연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계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관성계는 정지한 좌표계와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지만 어떤 우주에서 어떤 정지한 좌표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지한 좌표계와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우리 지구에서의 그 좌표계는 이제 관성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성계가 이렇게 쓸모가 있는 이유는 어떤 우주상에서의 진짜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좌표계와 견주었을 때 별반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체의 위 값을 표시할 때 X값, Y값, Z값으로 표시한 좌표계를 특별하게 우리는 직각 좌표계 또는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관성계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X값, Y값, Z값으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 또는 직각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맛보기로 첫 번째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속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던 간에 늘 30만 km/s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 과정은 이제
물리학 1의 이제 2학기 과정인데요. 오늘 올린 것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유튜브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서 쓸만하다 하면은 이제 이 물리학 이제 선행학습 과정을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여기 함께 신청하셔서 나머지 과정을 이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물리학 과정인 이제 선행학습 과정인데요. 이것을 쭉 요번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번 것과 이제 다음 것까지도 이제 전체 공개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네, 괜찮으면 이제 수강해 주시고 또 요 동영상에 대해서도 좋아요와 이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